자, 그래서 국민합편 유발자 이렇게 저희가 5순위를 좀 정해봤습니다. 헌재는 언제쯤이면은 선고 일정이 나올까요? 아직 소식 들리는 게 없죠? 네, 뭐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네. 아무도 소식을 알 수 없다. 제일 먼저 본인이 알 수 있으니 본인이 밝히겠다 했으니까 네. 사실은 나머지는 다 거의 추측의 영역에 있고요. 근데 네. 추측을 하자면 원래 2주 내로 했던 게 변론 종결을 2주 내로 했던 게 관행인데 지금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게 최장기 특히나 그러게요. 우리가 내란의 현장을 모두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뭐 특별히 뭐 수사에서 밝혀내는 게 아니라 네. 그 개헌 포고령 그 위헌적인 개헌 포고령도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받고 직접 듣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것은 조금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적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그 보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동안에는 헌재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평이 없이 탄핵 심판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래서 평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당일에도 통보를 하고 선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탄핵 선고가 되고 나서 좀 네.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였나요? 아무튼 경찰 버스를 막 넘어가려고 하고 심지어 경찰 버스 하나를 탈취해가지고 네. 그 버스를 운전해서 뭐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몇 분이. 아, 그랬나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그런 네. 상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뭐 하루 전에 갑자기 발표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며칠 전에는 발표를 해줘야 네. 언제 선고가 있는지를 발표해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언제 하는지가 아니라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거 걱정들이 아니겠어요?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당연히 네. 될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시기를 굳이 따져봐라라고 하면 지금 안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3월 26일 이후를 계속 협상질을 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네. 제가 의총에서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다. 제가 한번 갑작스럽게 의총 현장에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한덕수 선고가 있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하는데 한덕수 선고를 통해서 뭔가를 좀 뒤집어 보려고 한다라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니터에서 들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는 같고 저는 그래도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란 수계에 대한 선고를 할 때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에 벌어질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또 5가지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인용이 되더라도 윤석열을 파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우려를 좀 빨리 좀 잠식시키고 헌재가 좀 빠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기각이나 각하될 염려는 0%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시점을 좀 늦게 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좀 네.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네. 아무리 정치적인 무슨 개입 할애비가 와도 이것을 기각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 법 제도 시스템상 우리 헌법 네네. 질서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좀 지연시키는 건데 네. 단지 기록 검토나 이런 게 좀 법리 검토 늦어져서 지연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만약에 그런 외부적 작동으로 인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다음 주 내로는 로드맵을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선고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저희 의원실에서 예측을 다 한 명씩 해보겠어요. 그래요? 어, 젊은 의원실 좀 다르네. 네, 목요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목요일. 네. 아, 그래서 일단 한덕수 관련된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 정도에
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헌재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저는 애쓰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께서 뭐 여러 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데서 이제 그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긴 할 텐데, 사실 모든 정보는 국회로 오기 때문에 국회로 오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실은 지금 헌재 측에서 오는 정보들은 금주 한 목요일 수요일쯤부터는 거의 끊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 판결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현장 어땠습니까? 광화문은 갔다 오셨죠? 네, 네네.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주셨고, 네, 많은 뭐 화도 나고 분노에 차 계시지만 그래도 정말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특히나 제가 그 예전에 윤석열 체포 집회를 갔다가 네. 구구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그들의 이 사납고 무서운 모습과는 달리 우리 지지자들 그 젊고 파릇파릇하고 또 막 그 힘차게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토대로 아직은 밝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일부러 그 광화문 집회의 양쪽을 다 가봤어요 오늘. 일부러 지난번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요. 네, 다른 점이 크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네, 세대 구성 비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쪽도 뭐 청년 나왔다, 청년 많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구호에 불과하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 심지어 어떤 어르신이 본인 스티커를 붙이는데 네. 20대에다가 본인이 이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것도 한번 그것도 기사에도 화제가 나온 적이 됐는데, 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오늘 우리 진영이 있던 집회에는 정말 아이부터 네.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하게 이게 진짜 전 국민이 다 나왔구나, 네. 전 국민의 축소판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집회 분위기가 좋았고, 그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미래도 달려 있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앞에 그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갈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 집회 끝나고 가다가 그 성조기 꽂은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부축해서 그래요? 계단까지 제가 이거 부축하고 가면서도 네.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나 알면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고 한번 그 부축.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가다가 그 청년 부축 좀 해주세요. 네네. 이래가지고. 메가커피에서 키오스크를 쓰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적이 꼭 계신데 제가 다 해드렸어요. 아이고, 저는 더 웃긴 장면 봤어요. 요즘 우리 지지층들도 태극기, 저도 이제 태극기를 네. 달고 있지만은 태극기 들고 다니잖아요. 횡단보도에 뭐 저희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태극기를 들고 이제 집회 참여를 하려고 서 있었더니 그 성족이랑 태극기 꽂고 있던 분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다들 저분들이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그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그 좀 어르신들의 나약한 그런 정신 세계를 침투해서 네. 정광훈 같은 그런 사이비 목사들이 그렇게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네. 우리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이에 정광훈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이 시스템 자체가 큰 네. 문제고, 그런 것을 바로 잡는다면 그런 갈등의 요소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신천지가 지난 20대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보도들이 뭐 CBS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교는 딱 종교 정도에서 그쳐야지 이게 너무 정치권까지 영역을 넓히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